리빙 트러스트를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일에서도 많이 하는데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걸 또 반복하나 싶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번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이유는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게 리빙 트러스트의 99%의 효용이다.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상속하는 것을 명문화한다. 말하자면 유언장의 효과다. 이게 1%의 유용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혜택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만으로도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서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프로베이시 돈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이고요. 또 리빙 트러스트,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 이건 실제로 내가 그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형식상 트러스트로의 소유권 이전을 제외하면 내가 소유한 것과 동일하다. 번거로울 게 하나도 없다. 관리하는 게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렇게나 가벼운 결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른 혜택도 없는 거고 다른 부담도 없다라는 게 리빙 트러스트를 설명할 때 제가 전달하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미국 명문대 합격, 과연 그것이 우리 아이 교육의 끝일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마주할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인턴십 기회부터 의대 진학 그리고 현지 취업까지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졌더라도 결국 신분이라는 장벽이 아이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영주권과 세금 문제를 문의해 오시는데요. 하이엔드 원스톱 이민 서비스 전문 그룹 JC 이미그레이션과 함께 제주도 학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투자 이민을 대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시점의 EB5 투자 이민 분석부터 최근 고자산가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골드카드와의 비교, 그리고 영주권 취득 전후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텍스 플래닝까지 복잡한 미국 이민과 세무 이슈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 JC 이미그레이션의 전문가들이 명확한 숫자와 구조로 정리해드립니다. 1월 31일 토요일 오후 15명 내외의 소수 정예로만 프라이빗하게 진행되는데요. 우리 아이의 유학생활이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할 큰 그림을 이번에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좌석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빙 트러스트에 넣으면 안 되는 자산 5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비슷합니다. 좀 더 복잡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정작 이렇게 심플한 거라고 들었는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짧게는 한 50페이지, 길게는 막 1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받아요. 또 그거 말고 다른 서류들도 막 받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리고 단순한 거라고 하는데 이 서류를 좀 이렇게 보면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Grantor, Trustee, Beneficiary 이런 거는 약과고요. 그렇다 치고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보면 AB 트러스트다, ABC 트러스트다, 포러베일러리다, 아니면 Q-tip, Q-dot 여러 어려운 용어들의 향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달하려는 주제는요, 일단 결론입니다. 많은 경우요, 이런 것들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리빙 트러스트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용어들에 헷갈려서 주저하는 그런 이유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리빙 트러스트는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용어 때문에 주저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해 안 돼서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많은 경우 실제로 해당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드밴스드 편입니다. 고급 편이에요. 언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걸 좀 더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제냐? 재산이 너무 많거나 아주 많거나 아니면 부부 관계가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알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AB 트러스트입니다. AB 트러스트가 뭐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포러빌러리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미국의 상속세 시스템은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 액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AB 트러스트, 그 다음에 포러빌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게요. 배경이에요. 왜? 이런 거잖아요. 보통은 내가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면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의 재산 같이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부부 공동 트러스트를 있다가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자산을 주고 또 생존 배우자가 잘 쓰면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때 다음 세대로 넘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미국에요, 평생 면제액 상속세, 증여 상속세 면제액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요,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안 쓰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뭐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통 하냐는 거예요. 앞서 제가 사례에서도 말을 했지만 배우자에게 대체로 다 준다는 거죠. 근데요, 미국 법상 부부 간의 증여 상속은 면제예요. 무조건 면제. Unlimited exemption이에요. 물론 이 경우는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존 배우자에게, 그래서 일반적인 부부니까 내가 죽었어? 그러면 내 배우자에게 모든 자산을 다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자산이 내가 준 거, 그리고 원래 이 배우자가 갖고 있던 거 두 배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 두 번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 또는 그녀에게 있는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것도 한 명한테 주어지는 게 전부일 테니까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다 안 쓰고 날린 문제가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 돌아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두 배우자가 모두 개인에게 주어진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버리지 않고 100%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이요, 한 부부가 3천만 불이 있다고 칠게요. 지금 그나저나 2026년부터는요,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 1인당 1,5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좀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 1,500만 불이 있는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날 때 이걸 모든 재산을요, 아내에게 남긴다 그러면 이 배우자 공제 때문에요, 당장 상속세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진 이 과정에서 남편이 가진 개인 면제액은 사용되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요, 아내가 1,500만 불, 본인 1,500만 불 받아서 3천만 불이잖아요. 근데 3천만 불을 갖고 있는 아내가 뭐 증감이 없이 그냥 세상을 떠났다 쳐요. 그러면 이때 다음 세대로 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면제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면제액 1,500만 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남는 금액 1,500만 불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상속세를 막대하게 물게 된다. 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본인의 라이프타임 익셈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러한 버려지는 면제액을 살리기 위해 나온 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일 텐데 AB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AB 트러스트는요, 부부 한 명이 사망하는 때에 그때 트러스트가 두 개로 나뉘게 돼요. 원래 있던 트러스트가요, A 트러스트, B 타입 트러스트로 쪼개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트러스트에서 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그러면 A 트러스트는 뭐냐? Survivors Trust라고 하는데요, 생존한 배우자의 몫입니다. 원래 부부가 같이 공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애는 공동 자산도 있을 것이고요, 부부 각자의 자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동 자산 중에 생존 배우자의 몫 또는 생존 배우자가 애초부터 개인 자산으로 갖고 있던 그 자산을 이 A 트러스트에 다 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애초부터 생존 배우자의 자산이니까 뭐 상속세 이런 여부가 문제될 이유가 없겠죠. 이 A 트러스트로 옮겨진 것은요, 배우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배우자, Surviving Spouse,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B 트러스트는 뭐냐? 이거는 Bypass Trust 또는 뭐 Credit Shelter Trust라고 부르는데요, 사망한 배우자가요, 이제 사망했을 때 그 사망한 배우자가 쓰지 않고 남은 면제액만큼을 이 B 트러스트에 따로 담게 됩니다. 원리는요, 이 돈은 법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간주돼서 면제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B 트러스트에 옮겨진 것은 상속세 한번 낸 거잖아요. 그러면 생존 배우자가요, 이 B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누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요, 이 B 트러스트의 자산은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자녀에게 우회된다, 바이패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B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 가치가 나중에 오른다 해도요, 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추가 상속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리빙 트러스트 만들 때요, 이 부부의 또는 가족의 재산 규모를 묻고요,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어떤 일반형이 아니라 AB 트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면 AB 트러스트로 끝인데요, 새로운 법이 나왔어요. 뭐 새로운 법이라기보다는 벌써 10몇 년이 된 법인데요, 이게 포러빌리티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AB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거를 이 AB 트러스트로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주거나 해버리면 면제액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걸 구제해 주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2010년, 2012년도에 나왔는데요. 내용은 뭐냐? 배우자, 돌아가신 분이요. 사망한 뒤에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폼 706이라고 하는데 그때 거기에 언급을 함으로써 돌아가신 분이 못 쓰고 남긴 면제액을 생존 배우자의 면제액 주머니에 합쳐주게 됩니다. 그러니 생존 배우자는 본인 몫과 그리고 돌아가신 배우자의 몫을 합산한 금액만큼을 본인의 어떤 자산에 대한 면제액으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상속세 면제 한도를 다 쓰기 위해서 AB 트러스트가 필수적이었었는데 이 포러빌리티 법 규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꼭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부부가 모든 그 라이프타임 익셈션 이 면제액을 쓸 수 있게 되었다. AB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복잡하게 앞으로는 AB 트러스트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질문 할 수 있을 텐데요. 답은 뭐냐면 그렇진 않더라예요. 그럼에도 AB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뭐 얘기일 텐데요. 왠지 한번 볼게요. 포러빌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자산가들이 AB 트러스트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B 트러스트로 옮겨졌을 때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절세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배우자한테 안 가고 B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은요. 아무리 나중에 가치가 오르더라도요. 두 번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 만약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생존 배우자에게 그 자산을 다 줬다면 그리고 그 가치가 올라갔다면 이 생존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 면제액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해당 자산이 올라갔을 때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추가 상속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포러빌리티보다는 B 트러스트가 이런 사후에 첫 번째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까지도 상속세를 막아준다라는 점에서 포러빌리티 활용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재혼할 때 생존 배우자가 재혼을 만약에 한다거나 할 때 자녀의 상속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을 할 때 모든 재산을 만약에 배우자에게 줬었다면 그러면 그 자산이요. 새로 배우자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쪽 자녀에게 자녀가 또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자산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B 트러스트로 옮긴 자산이라면 원천적으로 그 자산이 적어도 이 배우자의 어떤 재혼 유무와 무관하게 내 친자녀에게 가도록 고정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혜택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채권자로부터의 보호일 텐데요. B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요. 남은 이 surviving spouse 배우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죠. 그러니 해당 배우자가 소송을 당하거나 빚을 졌을 때 그 생존 배우자의 채권자가요. 해당 B 트러스트에 있는 자산을 압류하기는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인 거고요. 자, 그러면 또한 장점만 있는 거냐? 또 그건 아니고요. 단점 한번 볼게요. 뭐냐? 가장 번거로운 거는요. 행정적인 번거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생존 배우자한테 다 그거를 주면 그냥 애초부터 그 생존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니까 뭐 세금 신고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한 번이면 될 텐데 이걸 A, B로 나누어서 B 트러스트를 새로 만드니까요. 이거는 별도의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 폼 1040을 매년 파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번거로움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게 단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B 트러스트에 옮겨진 자산은요.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자산가치 재산정하는 이 스텝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당 자산을 만약에 최종적으로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돌아서서 이걸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컨대 부부가 어떤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B 트러스트로 넣느냐 아니면 생존 배우자에게 주느냐 였을 때 비교하면 최종적으로 생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B 트러스트에 있었던 자산은요 소득세 법상 스텝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 배우자가 직접 상속하는 것보다 단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포러빌리티와 AB 트러스트의 비교는요. 자산 규모가 면제 한도보다 훨씬 작고 가족 관계가 단순하다면 그냥 포러빌리티만으로도 충분하다. AB 트러스트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자산 가치의 상승이 기대된다거나 아니면 재혼을 할 경우 서바이빙 스파우스가 재혼하는 게 걱정되고 특히 뭐 재혼 자체보다도 본인의 자녀가 내 사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상속을 잘 받을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자산 보호가 중요하다면 여전히 AB 트러스트가 포러빌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AB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뒤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ABC 트러스트, Q.뭐 이런 것들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